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FC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오늘 오전 구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C 바르셀로나와 리오넬 메시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양측이 오늘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구조적 장애로 인해 공식화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계속 연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당사자는 선수와 클럽 모두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바르셀로나는 이 선수가 구단의 발전에 기여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의 개인 프로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라는 리오넬 메시 선수와 셀러리캡, 연봉, 계약, 선수 등록 문제로 인해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알려왔고, 앞으로 메시의 선수 생활을 응원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워낙에 작년부터 바르토메오 회장과의 불화 등으로 이적을 요청하면서 떠나고 싶어 했던 메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재계약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러한 자잘한 잡음이 있었다고는 해도 막상 메시가 떠난다는 소식에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심지어는 구단에 찾아가서 오열하면서 쓰러지는 팬들도 있었을 정도로 메시의 이적은 단순히 바르셀로나의 이슈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축구 이슈로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 가장 큰 충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메시 선수가 사실은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하고자 했고 바르셀로나에 남고자 했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를 모종의 이유로 포기하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이번 재계약 사태에 대해서 마르카의 샘 레버리지 기자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메시는 잔류를 원했고 사실상 마무리된 딜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리가 셀러리캡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뛸 수 없다. 바르셀로나는 메시를 팔아야 한다. 사실 클럽의 두 번째 최고 연봉 수령자인 앙투안 그리즈만이 판매 대상이었다. 움티티, 피아니치 등도 판매 링크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영입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 중 누구도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때 CBC는 라리가와 계약을 발표하며 라리가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대신 클럽들에게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쓰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이었다. 바르셀로나는 2억 5천만 유로를 벌 수 있었고 그 중에서 4천만 유로를 선수 급여나 이적에 쓸 수 있었다. 그것은 장부의 균형을 맞추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래서 메시는 재계약이 사실상 확실했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게 꼬였다. 라포르타는 슈퍼리그 프로젝트를 고수하기를 원한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CVC의 투자는 슈퍼리그 구단들에게 효과적인 유화책이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다. 구단이 언론을 통해 브리핑한 것은 라리가 구단과의 40년 계약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슈퍼리그 대 CVC라는 이야기가 깔려있다. 바르셀로나는 슈퍼리그를 지지하고 있다. 더 크게 보면 슈퍼리그 대 메시다 라면서 바르셀로나가 슈퍼리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CVC 펀드의 지원을 받을 경우 슈퍼리그 참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CVC 펀드의 지원을 받아 그 돈으로 리오넬 메시와의 재계약에 힘쓰기보다는 슈퍼리그를 선택하겠다는 바르셀로나 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지를 하면서 메시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의 마르셀로 벨처 기자에 따르면 라리가는 바르샤에게 메시랑 슈퍼리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었다. 그런데 결국 바르셀로나의 선택은 메시가 아닌 슈퍼리그였다 라고 밝히면서 바르셀로나가 슈퍼리그를 선택하고 메시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슈퍼리그는 이미 멸망한 거 아니었나? 왜 이것 때문에 메시를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슈퍼리그도 JP 모건과 함께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참여 구단들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었지만 UEFA 그리고 피파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럽 축구의 근간을 기운다는 부분에서 크게 실망하여 모든 UEFA 대회에서 퇴출시킨다. 그리고 소속 선수들의 월드컵 출전 및 유로 출전까지도 모조리 금지시키겠다는 강경책으로 대응했고 결국 많은 구단들이 탈퇴를 하면서 출범 3일 만에 멸망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런 슈퍼리그에 바르셀로나가 매달리는 이유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서 레버리지 기자의 이야기에도 있었지만 CVC는 영국계 사모펀드로서 2억 5천만 유로를 라리가에 투자를 하고 40년간 지분 10%를 가져간다. 쉽게 설명하면 이번에 2억 5천만 유로를 지원받고 향후 40년간 중계권료의 10%, 즉 1년에 중계권료의 10%인 1,500만 유로를 CVC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40년으로 환산했을 때 6억 유로, 지원받는 2억 5천만 유로를 2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사실 당장 그 돈을 받아서 메시를 지킨다 한들 향후 40년 동안 채무가 생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메시를 포기하면서까지 CVC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리가와 CVC 펀드 간의 투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와 CVC 펀드 간의 합의가 발표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계약은 레알 마드리드의 참여 없이 그리고 그들도 모르게 이루어졌으며 라리가는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계약 조건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클럽은 경쟁에서 상업화를 위한 시청각 권한을 3년 동안 할당했다. 기만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이 계약은 50년 동안 법률에 반하여 클럽에서 중계권 수익 권리의 10.95%를 몰수한다. 협상은 경쟁 절차 없이 진행되었으며 CVC 펀드와 합의한 경제 사항은 연간 20% 이상의 수익을 제공한다. 이탈리아 및 독일 리그와 유사한 거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은 바로 이 기회주의적 펀드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투자자들에게 42개의 1부 리그 및 2부 리그 클럽의 미래와 이 50년 동안의 자격을 갖춘 클럽의 미래를 제공하는 운영을 지원할 수 없다. 레알 마드리드는 119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막대한 자본 손실을 논의하기 위해 타협 파트너 총회를 소집할 것이다. 라면서 이번 CVC 라리가 투자에 반발하는 라이벌 팀이지만 어찌 보면 바르셀로나에 동조할 수 있고 바르셀로나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사실 중계권 수익 규모나 전체적인 팀의 규모,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구단 입장에서는 2억 5천만 유로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처럼 팬들의 엄청난 수요에 따른 막대한 중계권료 수익을 뽑아내는 거대 구단들 입장에서는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확실하게 나가는 큰 돈을 도저히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번 CVC, 슈퍼리그, 그리고 메시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CVC는 일부 국가들을 몸값으로 잡고 있는 투자 괴물이며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을 채우도록 굶주리고 있는 거 아니냐. 메시가 슈퍼스타인 만큼 축구도 사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 라포르타와 페레즈는 클럽의 경제적 번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슈퍼리그 투자로. 하지만 CVC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리그에게는 끔찍해. 50년 동안 중계권료 수익의 10%를 줘야 하는데 여기에 자금을 대는 사람들은 10년 안에 투자를 할 거야. 등등 바르셀로나를 비난하는 여론보다는 CVC가 좀 과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튼 메시 선수는 정말 새삼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르셀로나를 넘어서 라리가 그리고 거대 자본의 투자에 슈퍼리그까지 정말 엄청난 이슈를 한꺼번에 휘두르는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가 앞으로 어디서 활약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